너무 쉽냐? 너를 위한 강의야. 이제 추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데 아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 차트는 추세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추세가 뭐야? 트렌드. 그림 우리 딸이 딱 보더니 킹받게 생겼다고 한 이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겠지? 뉴턴이거든. 뉴턴의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은 물체는 그대로 있고 힘이 가해지면 가던 게 유지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추세도 같은 흐름이야. 한번 흐름이 생기면 올라가는 미는 게 힘이 있으면 매도가 그거를 역으로 저항처럼 누르지 않는 한은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 이건 사람 심리도 비슷한 거거든. 여행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다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런 게 추세거든. 사람들이 뛰어. 막 갑자기 이유 없이. 어떻게? 그렇지. 그런 거거든. 추세. 그래서 이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투자 관련 명언 중에 추세를 항상 편승해라. 결국은 투자하는 가격에는 오르내림의 흐름이 있고 요거를 잘 파악하는 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 그래서 여기 쿼테이션한 게 뭐야? 전체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도저히 계산이 불가능하다. 뭐라고 했어? 2만 파운드나 손실 보고 근데 뉴턴이 얘기했대. 그래서 교수 월급의 몇십 년치를 잃어버린 거거든. 전망이 좋은 주식을 샀어. 그래서 100% 수익이 나서 이거는 인터넷 찾은 건데 익절을 했대. 근데 친구들이 익절을 안 했는데 더 많이 수익이 난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들어봤어. 그렇지. 추격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익절하고 바로 추격 매수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 심리가? 지켜보거든. 한참 지켜보고 딱 개인 투자자 어떻게? 꼭지에 잡았지. 그래서 손절을 하고 자기가 얘기했대. 관성의 법칙만 안 거지 이 투자에 응용하지 못한 거지. 본인이 이 트렌드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형적인 개미 투자자의 마인드로 뉴턴도 돈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추세인데 추세도 이제 오르는 추세, 내리는 추세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빨강선으로 추세 그림을 그렸는데, 자, 오르는 거지. 가격이 차트에 그려질 때 오르는 걸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저쪽. 되게 공부 열심히 했나 봐. 저는 주식 동아리였어. 아, 역시. 네, 다른 팀원한테 질문을 했지만 역시 우등생이야. 낚아채서 대답하잖아. 저점이 더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점들을 이어보면은 일정 선이 나오거든? 그게 상승 추세.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보면 저점 두 개를 이었지. 상승할 때 고점보다 저점이 훨씬 중요한 거야. 고점 찍고 저점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상승하지 않는 거거든. 계속 그건 횡보가 됐겠지. 저점이 저점을 갱신하고 올라가야 상승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N자형이 만들어지는데 키포인트는 저점이 계속 높아져야 돼. 나중에 이제 나오는 엘리엇 파동이라는 걸 할 때도 저점이 높아져야 돼. 계속 상승 3파가 나올 때 올라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 중 핵심이고, 그러면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고점. 그렇지. 고점 두 개를 이어보면 되는 거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야. 이제 상승 추세선을 긋는 거는 저점과 더 높아진 저점을 쭉 연결하는 거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더 낮아진 고점을 연결하는 거야. 내가 맨 처음에 이거를 책을 안 보고 추세선이라는 걸 들어서 이렇게 막 선을 긋더라고. 내가 막 다 그어놨어, 멋있게. 그래서 상승 추세는 고점을 쭉 멋지게 연결해놓고, 하락 추세는 저점을 쭉 연결했더니 다 틀린 거지. 선을 그을 수는 있지만 어디가 메인인지를 꼭 인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지지 저항하고 마찬가지로 오래된 방법인데 꼭 쓰는 방법. 보조지표에 들어가면 다양한 보조지표가 나오는데,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의 기술적 분석가가 해준 PT의 첫 번째 PT가 뭐였냐면, 이렇게 사탕 유리병이 있어. 사탕이 엄청 많이 들었잖아. 기술적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조지표를 많이 쓴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사탕에서 내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총량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사탕을 한 번에 다 먹지 않는 한. 그럼 몇 개밖에 못 쓴다는 거야. 결국 꼭 써야 되는 지표에 꼭 써야 되는 포인트들을 집어 쓴다. 근데 거기서도 지지 저항과 추세는 보거든, 기본적으로.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짚은 거고, 뒤에 보면 아까처럼 선형으로 안 돼 있을 때 실제 차트에 대보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쭉 하락 추세거든. 맨 왼쪽에 제일 고점에서 그냥 맨 오른쪽 가까이 있는 고점을 이어보면 어떻게 돼? 어느 정도 지금 고점들이 계속 터치하면서 가지. 전형적인 하락 추세. 이게 원래 주식으로 설명할 때는 상승 그림을 많이 쓰는데 우린 파생이니까 하락부터. 고점의 의미는 뭐라고? 매도세가 항상 매수세를 누르는 포인트인 거지. 그러니까 매도 힘이 점점점 계속 매수를 압도해 나가면서 가격을 낮춘다. 가격이 하락할 때 추세선에 이렇게 닿잖아. 닿는 포인트가 생기면은 닿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겠지.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지. 내가 매도를 한다면.
매수를 했다면 익절이나 손절 내려가는 차트에 바로 이어진 거거든. 상승 추세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조그맣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지. 추세선을 돌파했잖아 지금 차트 가격이. 그럼 지금 내가 긋진 않았지만 앞 페이지에 있던 하락 추세의 지지 저항을 거보면 오른쪽에도 이렇게 수평선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지지 저항도 돌파하고 추세도 돌파하면 가격 변전할 수 있겠지. 여기는 좀 상승은 그 추세선이 아까보다 이쁘게 나오진 않는데 저점을 쭉 연결하면 상승한 추세선이 생기고 지금 보면은 오른쪽 편에 추세선 밑으로 조금 차트가 그려지지. 이런 게 휩소가 될 수 있는 거야. 반전일 것처럼 하지만 반전이 아닌. 지지랑 추세를 다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흐름이 완성이 돼야 되려면 뚫고 하방에서 봉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 옆에 있을 때는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술적 분석할 때 오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점점점 보조지표라는 걸 써서 걸러내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설명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루 안에서 지지 저항 뭐 추세를 한다면 특히 추세를 할 때는 그날의 고점과 저점을 다 포함하는 스케일로 봐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딱 잘라서 보면 짧은 움직임에 횡갈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고점과 저점을 포함하는 그림 내에서 추세를 보는 걸로. 추세는 아닌데 가격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 횡보하는 거를 일정 위아래에서 횡보하는 걸 뭐라고 그래?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 이렇게 그림에 예시가 될 만한 걸 뽑아본 거고 지지를 뚫고 가격이 내려오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시점에는 뭐야? 저항을 한번 받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새 지지선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요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야? 요 시점에는 위 저항과 지지가 있으니까 이 안에 박스 내에 가격의 움직임이 있네.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어 다시 한번 또 하나 박스권.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 앞에 거 움직임을 보고 여기서 뭐라고 볼 수 있어? 새로운 박스권이 또 형성됐으니까 이 박스 내에 움직임이 있겠다. 보면 오른쪽에 뚫고 내려오잖아. 맨 처음에 만들었던 박스권 하단에 지지선이 지지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왔지만 지지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 가격이. 내용은 어제자 차트거든.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떨 때는 상승 하락이 아까처럼 명확하게도 있고 박스권 움직임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어느 포인트에 매매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요즘에 추세가 좀 빠른 매매를 선호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펀더멘털이 반영되기에는 짧단 말이에요. 리테일들 많이 보는 뭐 1분 봉이라든지 뭐 10분 봉이라든지 봤을 때는 목표 수익과 목표 트레이딩하는 시점을 좀 작게 가져가야 된다. 내가 1분 봉을 보면서 수익은 뭐 오늘 100%를 내겠다. 내 투자금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보고 있는 차트가 트레이딩하는 수익이나 방향에 어느 정도 목표랑 연관성이 있어야 돼. 나는 1분 봉을 보지만 뭐 엄청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지. 트레이딩 전략하고 본인이 짧게 보면 좀 작은 수익을 모아가는 거고 만약에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으면 좀 더 스케일 크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박스권을 왜 보여줬냐면 뒤쪽에 나오는 추세도 추세대라는 걸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추세선이 이렇게 쭉 아까처럼 메인이 그어질 거고 하락할 때 저점은 중요하진 않다고 했지만 저점을 마치 상승 추세처럼 그으면은 어떻게 돼? 기울어진 박스권 형태로 생기지. 추세대라고 부르는 거고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그 안에서 오르내릴 때 다시 반등이 나는 구간들을 밑에 선을 그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막내 때 아까 추세 긋는 헷갈렸던 이유가 추세대를 맨 처음에 봤거든. 그럼 위에도 그어져 있고 밑에도 그어져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핵심은 추세선이 메인이고 이제 보조해 주는 거지. 나머지 추세 때는 이제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추세대도 다니까 이쪽에서 한번 닿고 내려가는 걸 봤으니까 이쪽에 닿으면은 반전 혹은 익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추세대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추세대. 여기도 중요한 건 저점이 메인이고 이제 고점을 이어서 추세대까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 질문. 추세대 차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추세대 정의 자체가 주추세선이 긋고 이 파동이 나란할 때만 보조 추세선이 그어지는 거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평행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추세대가 그려지지 않는 차트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내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 그 어제 차트 중에 가장 이쁜 걸 찾은 거고
실제 차트를 그려보면 그렇게 모양이 나오지 않고 좀 삐뚤빼뚤하게 나오거든. 어느 정도 평행선이 유지돼야 그 의미가 생기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은 굳이 보조하는 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대는 올라가는 추세든 내려가는 추세든 그 안에서 추세대가 이렇게 여러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 가장 큰 포인트는 추세가 더 메인이고 이건 보조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맨 마지막 그림을 보면 내려오는 거 할 때 익절 고민했다는 그 포인트에 더 차트가 뚫고 내려갈 수가 있잖아. 네. 더 가파르게 내려간다. 메인 추세선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추세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추세의 흐름이나 모양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뚫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면 옆으로 가면 횡보 구간이 거기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그 박스권에서 투자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자기는 이 박스 티오리가 좋다고 하면서 이 구간을 호흡 조절 구간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박스가 있고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 다 꺼져갈 때쯤에 이 호흡이 많이 죽었구나. 새로운 박스가 생기겠구나인지 아니면 거래량이 다 죽은 다음에 뭔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 새로운 박스인가? 거래량이 꺼져야 새로운 박스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시 확 늘어야 생기는 건지. 추세가 형성이 될 때는 거래량이 늘어야 형성이 되니까 그럼 추세가 없으려면 거래가 잦아든 상태겠지.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 본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뭐 아시아 초반 시간은 요즘 많이 움직이지만 옛날에 아시아 쪽 시간대 선물 거래가 거의 없었거든.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니까 박스는 보통 그럼 거래도 적었겠지. 거래량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거래가 별로 없을 때 추세가 안 생기니까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일종의 짧은 주기 차트지만 일간 차트에 박스가 생기는 케이스들은 수급의 변화가 별로 없을 때야.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비수기가 있거든. 원유 같은 경우는 뭐 여름 되기 전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에 정비기간이라서 그럴 때 비수기거든. 당연히 그러면은 수요 공급의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이때는 박스가 나올 수 있겠지. 예를 들어 변화가 막 생겨. 그럼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하잖아. 그 다우 이론에 뭐라고 그랬어? 거래량이 동반돼야 돼.